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도 아무 증상 없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뇌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평균 수명 84세 시대, 뇌졸중 예방이야말로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사는 법의 첫걸음이거든요. 2024년 최신 통계와 실제 수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뇌졸중 예방 로드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정말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질병관리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졸중 환자가 무려 10%나 증가했어요. 매일 병원 외래에서 90대 어르신들이 약 타러 왔어요 하시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초고령 사회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혈관은 낡고 얇아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뇌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어가는 거죠. 나이 들수록 혈관 관리가 곧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뇌졸중은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뇌동맥이 좁아져도 부풀어도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92세 김옥래 할머니 이야기예요. 세 자녀를 둔 할머니셨는데 둘째 딸 은주 씨가 엄마 머리 아프다고 하시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계속 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계속 미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동맥류가 터진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은주 씨는 미리 찍은 MRI 한 장이 엄마의 생명을 지켰을 텐데라며 한없이 후회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조용히 다가오는 질병일수록 선제 검사가 가장 큰 보험이에요.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서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뇌졸중의 SOS 신호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벼락두통이에요. 갑자기 번개처럼 꽝 하고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 말이에요.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뇌동맥류 파열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편측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에요. 컵을 들다가 갑자기 힘이 탁 풀렸다가 다시 괜찮아진다면 이건 일과성 허혈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몇 분 후에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세 번째는 시야 장애예요. 갑자기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가려진다면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데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3초 체크리스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뇌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뇌동맥류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확률은 연간 1% 미만이에요. 크기가 작고 모양이 좋은 동맥류라면 1년마다 추적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동맥이 90% 막혀 있어도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로 해결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에요. 모든 뇌동맥류가 시한폭탄은 아니지만 전문의 상담은 꼭 받으셔야 해요.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럼 이제 뇌졸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니코틴과 알코올은 혈관벽을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이거든요. 담배를 피우시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져요. 이 나이에 담배를 끊어봐야 뭐하나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적당량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금주가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대사질환 관리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비만이 뇌졸중의 4대 위험 요인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고혈압이 가장 중요해요.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타틴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확정됐어요. 의사가 처방해드렸다면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혈관 수축을 가속화시켜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중요해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생활습관은 약이자 방패예요. 그리고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고요. 이제 뇌를 젊게 만드는 3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뇌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150분, 심박수를 100에서 150 사이로 유지하는 운동을 하세요. 달리기, 자전거, 빠른 걷기 모두 좋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치매 위험을 크게 줄여줘요. 50대 이상 분들께 추천하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빠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수영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수영을 못하셔도 물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실외가 부담스러우시면 헬스장의 고정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안장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항염 식습관이에요. 트랜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세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단 말이에요. 좋은 지방은 혈관을 치유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생선을 드시길 바라요. 견과류도 좋은데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시고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혈관을 보호해줘요. 세 번째는 꿀잠 수면이에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빛, 소음, 용도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돼요. 침실은 어둡게, 조용하게, 그리고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운동, 식단, 수면,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뇌 나이는 거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셨죠? 운전할 때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이런 게 바로 뇌 노화 신호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뇌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를 쓰면 쓸수록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요. 실제로 80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셨고 75세에 우쿨렐레 연주를 배우신 분도 있어요. 실버 탁구, 볼링 같은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뇌를 쓰면 쓸수록 젊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좋은 뇌 운동은 없어요. 수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50%나 감소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자주 깨고 깊게 못 주무시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글림프 시스템이에요. 이건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수면 중에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씻어내요.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가 됐거든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글림프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최소량만 복용하시길 바라요.
숙면 한밤이 1억짜리 신약보다 강력해요. 정말 그래요. 그럼 뇌 검사는 언제, 어떤 걸 받아야 할까요? 뇌 검사의 ABC를 알려드릴게요. CT는 출혈이나 석회화를 빠르고 저렴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MRI는 뇌 조직, 종양, 뇌경색을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정보가 풍부하지만 비용 부담이 있어요. MRA는 혈관 협착이나 동맥류를 찾는 검사로 뇌졸중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다만 조영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제 추천은 MRI와 MRA를 함께 찍는 거예요. 둘 다 찍어야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받아보세요.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뇌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본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메모장에 직접 적어보세요. 첫 번째, 금연하기. 담배는 뇌혈관의 최대 적이에요. 오늘부터 금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유산소 운동하기. 하루 30분 빠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정기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뇌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만성질환 관리도 꾸준히 하시고 처방받은 약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진도 절대 빼놓지 마시고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운동도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식단도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도 꼭 취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려보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맑고 총명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보낼 시간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청춘다방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청춘님들의 건강 수명을 위해 가장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Q&A 라이브에서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뇌 건강 백신을 꼭 전파해 주세요. 청춘다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